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여러분, 어젯밤 그러니까 새벽 1시경에 제가 경축 우크라이나 헤르손 탈환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올리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다들 주무시는 시간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미처 분석하지 못한 외신들을 오늘 아침에 싹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 러시아군이 퇴각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시 중심부에 도달했다는 가디언지의 보도, 이 보도를 읽어보면은 러시아군이 퇴각을 한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철수를 하고 손실을 대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밀려가지고 그냥 확 들어가니까 그냥 정신없이 달아나 버린 겁니다. 패주를 한 거죠. 그러면서 뒤에 보시다시피 이 무기들을 그냥 다 두고 갔습니다. 질서 있게 철수했다면 적어도 무기는 가져갔어야죠. 그런데 무기뿐만 아니라 군복, 식량, 박격포탄, 심지어는 책, 통조림 등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그냥 간 겁니다. 그것도 인력이라도 제대로 철수했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그냥 패잔병처럼 달아나다 보니까 사상자, 포로 등등이 부지기수로 나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드니프로 강을 건너야, 그게 폭이 1.5km인데 건너야 서안으로 대피할 수 있는데 드니프로 강을 건너는 것을 알아서 건너라, 도강도 알아서 하고 자기 진영으로 귀환도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헤르손에 잔류하고 있던 이 병사들이 미처 제대로 대비를 못한 바람에 그냥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날 헤르손시에서 전면 철수라고 군에 명령했는데 이틀 만에 러시아 국방부는 헤르손 철수 작전이 병력과 무기, 장비의 손실 없이 모두 완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두 완료했다. 그런데 그대로 다 넘겨두고 도망을 간 겁니다. 서방은 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 완전히 퇴각할 때까지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내다봤고 미국도 그렇게 내다봤고 영국, 프랑스, 독일도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틀 만에 철수 완료, 이런 선언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죠. 이틀 만에 철수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밀려가다 보니까 그냥 강해로 빠져버린 겁니다. 드니프로 강 거기가 상당히 깊죠. 깊고 넓어요. 1.5km입니다. 거기다가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패퇴를 한 건데,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확보한 게 정말 엄청난 걸 확보했습니다. 여기 이 지도 보이시나요? 지금 탈환한 지역이 저 위에 고동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거기가 헤르손 주의 일부고 헤르손 시는 그 남쪽에 있는데, 거기서 에이테킴즈를 써 하이마스로 쏘면은 크림 대교부터 세바스토폴, 이 세바스토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북해 함대의 기항지예요. 여기부터 크림반도까지 다 하이마스의 사거리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크리미아, 크림반도, 이건 그냥 미사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포사격에서 다 나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지경이 될까?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서방도 분석하고 있을 것이고 미국도 분석하고 다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당장 러시아는 세바스토폴에서 만약에 타격을 입게 되면 재기불능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적어도 흑해를 앞마당으로 여기던 러시아가 기항지를 잃어버리면 물론 러시아 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여기 시설이 좀 잘 돼 있습니까? 그게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크림 대교는 이미 폭파돼 가지고 물동량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군사 장비는 저기로 못 들어와요. 지금 배로 실으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로 실으라는 게 얼마나 느리고 한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건 역시 위험하죠. 자, 지금 이게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일부 오늘 새벽에 제가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바로 세계 최대의 어뢰, 이거 한 발이면은 미국의 동해안 또는 서해안이 완전 해일이 일어나면서 침수돼 가지고 그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포세이돈이라는 어뢰를 실을 수 있는 벨고로드 함을 공개하면서 이 어뢰 발사 시험 준비가 다 됐다, 곧 시험 발사하겠다. 야, 이렇게 나옵니다. 푸틴으로서는 자존심도 좀 세워야 되겠고 또 서방한테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좀 날려야 되겠고 그런 목적으로 이 준비를 하는 거죠.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0일 날 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러시아가 수주 안에 새로운 핵 추진 어뢰 포세이돈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최장 핵 잠수함인 벨고로드호를 포함해서 함대가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걸 흘리고 있어요. 즉 러시아의 핵 잠수함 벨고로드호는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거기에다가 이 포세이돈이라는 핵 추진 어뢰를 실은 겁니다. 싣고는 이제 시험 준비 다 됐다 이거죠. CNN은 새 어뢰 시험으로 러시아의 전술 핵 사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세이돈은 핵 추진 무인 어뢰로 재래식 탄두 및 핵 탄두 탑재가 모두 가능한데 어뢰에다가 원자력 엔진을 실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정거리가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거기다가 이게 또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포세이돈이 실전에 사용될 경우 해저를 따라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해안 방어선을 뚫고 도시를 타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 H.I. 서턴은 지난 3월 달에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이 핵 메가 어뢰는 세계사에서 유일무이한 것으로 완전히 다른 무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해군 계획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대응 무기를 만들어내야 할 거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연설에서 포세이돈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수백 배는 작아졌지만 훨씬 강력하고 빠르다면서 혁신적인 신무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 진수돼 가지고 지난 7월에 인도된 벨고로드호는 길이가 무려 184m입니다. 그 전까지 세계 최장인 171m인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탄도 유도 미사일 잠수함보다 더 깁니다. 앞서 지난 4월 달에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포세이돈 어뢰는 러시아가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보복 공격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흘려요. 보고서에 따르면 벨고로드호는 최대 8개의 포세이돈 어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헤르손에서 철수하고 드니프로강 동쪽 건너편에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군에 하달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는데 그러면서 철수 같지 않게 그냥 도망을 다 가버린 거죠.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군의 헤르손 후퇴는 지난 2월달 개전한 이후 가장 두드러진 패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이미 전투 탱크의 절반, 정밀 유도탄의 상당량,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잃어서 정상적인 군대의 재건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역 32만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했지만 이미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장관은 기자들에게 푸틴은 실패했다 하면서 마크 밀리 미 합창의장은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10만 명이 훌쩍 넘는 러시아군 병사가 죽거나 다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헤르손 후퇴를 두고 러시아군이 진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하면서 러시아 위기설에 힘을 싣습니다. BBC는 향후 우크라이나 군이 조심해야 할 이유로 중대한 군사적 좌절을 겪을 때마다 대규모 민간인을 상대로 한 보복전을 벌인 러시아의 패턴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인을 상대로 보복하는 겁니다. 가장 비겁한 전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러시아 점령지를 탈환할 경우 2014년에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도 되찾을 수 있다고 미국 측 관리가 한 달 전에 이미 언급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급 인사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며 더는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더는 요충지를 지킬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진단했는데 드디어 헤르손을 포기해버렸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궁극적으로 되찾으려는 것은 정말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다라고 딱 진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서 나왔냐면 미국 현직 고위급 인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굉장히 높죠. 우크라이나가 2014년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되찾는다면 우크라이나 국경은 올해 2월 전쟁이 시작되기 전보다 더 확장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러시아가
흔히 전략적 요청지인 크림반도를 치열하게 방어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크림반도 탈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에 헤르손 보니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로라 쿠프 미 국방부 부차관보도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미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을 합니다. 크림반도는 누구 거다? 우크라이나 거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를 이용하면 크림반도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헤르손이 탈환됐기 때문에. 러시아 크레물린궁은 이에 대해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위험하고 미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한 증거라면서 반발하는데 그 반발해봤자 뭐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크림반도를 탈환하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하면 러시아는 보급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보급로 없는 전쟁이 가능합니까? 그럴 경우 전술핵을 쓰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진단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갑자기 벨고로드 함과 포세이돈 의뢰를 꺼내들고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아줘야 될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술핵을 써도 눈 감아줄게 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미국 어차피 적국이고 중국이 눈을 감아줘야 됩니다. 러시아는 지금 중국의 지원 없으면 천연가스도 팔아먹을 데가 없죠. 인도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인도의 지원 없으면 석유를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스와 석유가 다 끊기면 러시아는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해도 러시아는 전술핵을 못 쏠 것이다. 미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과 인도 때문에. 중국은 이번에 독일의 숄츠 총리가 방중했을 때 시진핑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핵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입니까? 푸틴을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푸틴은 그나마 잠재적으로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잃게 되고 중국이라는 소비시장과 공급시장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면 러시아는 그냥 파산이고 푸틴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물리학적 생명조차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을 감히 쓰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형성됩니다. 그 전제가 있다면 크림반도 그냥 탈환하면 됩니다. 크림반도 탈환하는 순간에 러시아는 협상안을 꺼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인한 종전, 그것이 이번 전쟁의 결말이 될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경축 우크라이나 헤르손 탈환 이 영상을 올릴 때 좀 감동했었습니다. 이 감동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한 감동이 아마 내년 중에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감동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탈환, 그로 인한 휴전 협상, 그리고 종전, 이것이 전 세계의 시나리오일 것 같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 뒤에 붙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축하합니다. 우크라이나 장병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헤르손주의 주도 헤르손시의 탈환 작전을 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퇴각 완료 발표 시점에 이미 헤르손시 중심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철수 완료했다 하는 외신을 접하기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시 중심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1일 헤르손시 시각으로 한국 시간 오후 7시 정오 무렵에 러시아 국방부의 러시아군 헤르손시 철수 완료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 시점에 우크라이나군은 벌써 헤르손시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과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나가고 있는 화면은 가디언지 화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철수를 완료했다는 시점에서 8시간이나 지나서 발표했습니다. 즉 철수가 굉장히 무질서했고 패잔병들이 완전히 밀려나는 그런 무질서 속에서 러시아군은 철수 완료를 확신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헤르손시에서 새벽 4시에 철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 점령군의 헤르손시 퇴각은 수시간 후에도 혼란과 무질서 양상 속에 계속되었다는 목격담과 온라인 영상이 또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뒤에서 진격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포격에 부상당한 러시아 군인들이 동료 및 부대에 의해서 버려지거나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강폭 1.5km의 드니프로 강을 건너 퇴각하는 러시아 군의 포격을 가하자 러시아 군은 부대원에게 각자 알아서 도강 남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러시아 군인의 전언도 있었습니다. 강폭이 1.5km나 되는데 알아서 도강해라, 알아서 남하해라 이런 명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헤르손시 현지 시간 새벽 4시에 철수를 이미 완료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목격담인 겁니다. 러시아 국방부 발표 이전인 오늘 오전에 소셜미디어에는 우크라이나 군 보병대가 헤르손시의 코라벨니 구역에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 사진이 올라왔고 사진 배경에 시의 수비대 휴게소도 찍혀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헤르손시 거의 모든 지역이 이미 우크라이나 군의 통제하에 들어갔다는 헤르손주 주의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시에 아직 남아있을 러시아 군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집안에 머물러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러시아 군 몇몇이 민간 복장으로 도주하려다가 드니프로 강에 익사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러시아가 헤르손시에서 시민은 물론 주둔 러시아 군을 모두 강 남쪽으로 철수 이동한다는 발표를 하자 러시아 군이 헤르손시를 죽음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곳곳에 부비 트랩과 지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조금 있어야 언론에 나올 겁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간 11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의 드니프로 강 서쪽 강둑에서 러시아 병력의 철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声明을 통해서 오전 5시경 러시아 군 병력과 장비가 드니프로 강둑 동쪽으로 철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서쪽 강둑에 자국 군사 장비나 무기가 단 한 대도 남아있지 않다면서 러시아 군은 모두 동쪽 뚝으로 건너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은 철군 과정에서 어떠한 인력이나 장비의 손실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르손 철군 작업은 세르게이 소이구 국방부 장관이 헤르손 철수와 드니프로 강 동쪽 건너편에 새로운 방어선 구축을 명령한 지 이틀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군과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된 셈입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이 지역에 주둔했던 러시아 병력은 2 내지 3만 명으로 철군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틀 만에 철군을 완료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2, 3만 명이면 적어도 일주일 걸릴 텐데 즉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가면서 그냥 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빠르게 철군을 완료해버린 거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역시 최소 일주일은 걸리리라 전망을 했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러시아 군의 헤르손 철군은 개전 초기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하고 지난 9월 초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한 이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후퇴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물린궁 대변인은 이번 철군에 대해서 러시아는 정부가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여전히 헤르손을 러시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러시아가 이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 완료했잖아요. 그런데 철군을 완료한 겁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곳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 같은 행위를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르손은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연결되는 주요한 관문입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개전 이래 지난 3월 가장 먼저 점령을 한 만큼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로 통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9월 총공세에 나선 이래 헤르손 탈환에 주력해 왔습니다. 지난달 러시아 점령지 약 500스퀘어킬로미터를 수복한 데 이어서 이 지역에 대규모 공세를 퍼붓습니다. 이에 헤르손의 친러시아 행정부는 지난달 19일 주민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헤르손시에 있는 안토노우스키 다리가 교량 상판 수십 미터가 사라지는 등 두 군데에 걸쳐서 무너진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약 1.4km 길이의 이 다리는 헤르손주를 가로지르는 드니프로 강의 2개뿐인 교량 중의 하나이자 헤르손시와 남부 러시아 점령지를 잇는 유일한 다리인데 이것이 부서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이 부서진 게 우크라이나 작품인지 러시아 작품인지 아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로써 크림반도가 하이마스의 타격권 안에 유사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크림반도까지 하이마스 또는 조금 더 장거리포만 있으면 공격이 가능한데 지금 헤르손 탈환은 북부 하르키우주 탈환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승패를 가로지를 수 있는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를 탈환했고 더군다나 헤르손 시만에도 그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1.3배 크기입니다. 그리고 드니프로강 이 북서쪽 우크라이나 쪽의 면적이 드니프로 주 중에서 4,000스퀘어킬로미터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죠. 지난번 하르키우주에 버금가는 넓이인데 하르키우주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즉 지금 러시아의 보급로는 크림반도를 거쳐서 북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크림대교가 박살이 나면서 지금 이제 서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보급로가 막혔는데 남쪽으로 들어오는 건 막혔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것마저도 지금 하르키우주가 탈환되면서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면서 러시아의 보급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헤르손시 및 헤르손 주의 서북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하이마스 또는 하이마스보다 좀 사거리가 긴 포를 동원해서 공격하면 크림반도에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급 관계를 보건 또는 러시아가 가장 중요시하는 크림반도를 보건 지금 헤르손시의 탈환은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전략적인 의미, 전술적인 의미 모든 점에서 지금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를 러시아가 지키지 못하고 철수를 했고 그 철수가 미처 다 완료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가서 지금 탈환 성공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군과 우크라이나 국민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십시오. 그러면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군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